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버른 풍경 강원준입니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21번째인데,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꾸준히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뜻도 이제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서, 또 한국 사람이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헛되게 보내는 거 이렇게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또 아주 한번 다짐해 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몇 번째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1번째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여기 멜번에는 이제 호주 멜번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스테이지 3를 이제 계속 제가 방송 때마다 여기가 이제 록다운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펼쳐지는 스테이지 3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필품을 사는 쇼핑이나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어떤 필수적인 방문,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깅 같은 거, 운동을 위해서 뭐 두 사람씩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서 운동을 하거나 뭐 직장을 가거나 이런 것만 이제 가능했는데,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스테이지 3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 단계 2로 넘어가는데, 3단계 3스텝 접근법으로 해서 뭐 한 집에 이제 5명까지 모여서 방문을 할 수, 다른 집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야외에서도 뭐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등등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3스텝이 한 2, 3주씩 각 스텝마다 2, 3주씩 경과보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해서, 한국은 좀 아쉽게도 또 우리 또 이태원에서 또 문제가 나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풀렸을 때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게 그렇게 나왔더라도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지금 특히나 이제 문 대통령께서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다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쉽게 끝날 게 아니니까 좀 더 규모를 대규모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나가신다는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또 이제 뭐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새로운 확진자가 이제 이태원 발로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노력해서 잘 수술하리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사는 호주 멜번은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규제가 좀 풀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근데 이제 아마 한국처럼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사회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이나 여기나 좀 계속 잘 이렇게 좀 연착륙을 하는 이 위기 사태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나가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지금 그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삶의 목표로 삼는 그 성공하는 삶, 성공이라는 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제목은 좀 반대예요. 절대 성공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뻔하게도 짐작하실 분도 있어요. 뭐 위험하니까 근데 뻔한 내용입니다. 뭐 제가 머리가 그렇게 특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성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튜브를 이리저리 여러 채널을 보시면 성공과 관련된 뭐 얼마 만에 뭐 돈을 얼마만큼 버는 법, 돈 많이 잘 버는 법, 그것도 이렇게 성공하는 법,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법, 뭐 이런 좀 약간 빠른 의미로 뭔가 좀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어떤 모든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다 돈 얘기고 이제 성공하는 얘기, 뭐 이런 나에 성공하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근데 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모든 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데, 아니 왜 꼭 이렇게 유튜브에 그 조회수, 구독과 좋아요에 목숨을 걸까? 응? 그냥 자유롭게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굳이 뭐 저럴 필요 없이, 예? 사람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뭐 눌러주세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열심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그 참 그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왜 남하고 공유를 할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시장에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돈을 잘 버는 법이에요. 그냥 모든 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독점적인 기술을 갖게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뭐 자기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돈을 벌었다는 것은 뭐 의심은 안 합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대가를 얻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왜 저렇게 성공을 했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모든 것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여기 나와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왜 돈 버는 법을 굳이 공유를 할까? 자기만 열심히 많이 벌면 되지.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자연히 의구심이 이제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돈을 벌고 싶구나. 일단 뭔가를 이루긴 이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는 없고 또 이제 계속 벌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좀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해서 이왕이면 이제 좀 그래도 유튜브는 사실 육체 노동이 그렇게 뭐 이제 뭐 노력은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막 육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막 이거 하고 막 사중에 서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가 또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겠다. 그냥 아무튼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이제 여기 나와서 또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뭐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뭐 그냥 일반적인 저도 구독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브라우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래서 아 돈을 성공을 해도 이게 참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성공을 해도 사실 이 어느 일정 단계에 올라가면 이게 또 이렇게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자기가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 성공이 이제 다 다르겠죠. 뭐 몇억 번 사람, 뭐 몇십억 번 사람, 뭐 명차 사는 사람, 이렇게 규모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비교를 또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허전함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허전함을 위해서 이제 또 성공을 해야 되니까 더 다른 데 또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또 만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뭔가 또 이제 한 단계 나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타이틀을 멋지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뻔한 얘기겠지만 성공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예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성공을 해도 또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또 허전하고 또 뭔가 부족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왜냐면 그 유튜브에 뭐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니까 이게 내가 좀 쫄리나? 막 해가지고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족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더 뭐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이유도 성공을 해도 그 이유도 참 과정이 삶이란 게 여러분들 뭐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전히 힘든 나날들 계속 욕구가 재생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리적인 욕구, 뭐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의 욕구 내가 돈이 많아질수록 안전의 욕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집에다 막 CCTV 살고 옛날에는 담장에다 저 어렸을 때는요 잘 사는 좀 이제 뭐 집에 뭐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담장에 병 깬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세면 공구에 딱 친 다음에 거기다 꽂아놔요. 그러면 이 집이 뭐가 있다는 걸 알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 담장에다가 병 깬 걸 이렇게 조각을 딱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그럼 너무 쉬워. 요즘은 그래도 최소한 뭐라도 있겠구나. 이제
왜? 안전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 거라도 뭐새 창살 올리고 막 이런 거. 그 옛날에 그거 몰래 그 열쇠 잊어먹어가지고 애들이 몰래 넘어가다가 자기 집이니까 몰래 넘어가다가 거기에 이제 엉덩이가 찍혀가지고 그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우 그거 엉덩이에 그제 엉덩이에 그 홀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건 뭐 어우 그래서 아무튼 안전의 욕구도 더 커지고 더 불안해져요. 응?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도 사실 이제 부자가 되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안 다니잖아요. 누가 부자가 뭐 가난한 사람들을 뭐 쫓아다니니까 자기들 이렇게 놀라 그러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사회적인 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끼리 몰려다니면 거기서 또 등급이 있어요. 아 나는 요 정도인데 쟤는 이런 차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놀러 갔네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또 거기에 또 자꾸 신경이 쓰이고 왜냐면 성공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 자꾸 뽐내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도 더 올려야 돼. 아 이번엔 뭐 내가 살게 그래서 능력도 안 되는데 갑자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막 그래서 막 돌려 막 응? 골든벨 한번 울리고 이러면은 이제 유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생리적인 욕구도 그렇고 안전의 욕구도 그렇고 사회적인 욕구도 그렇고 명예 자아 실현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와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예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더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지금 가지고 번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쓰면 어차피 돈은 계속 그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걸 포기하든지. 근데 이게 씀씀이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뭐 돈 벌어보시는 분 잠깐 벌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올라갔는데 나중에 내가 정말 좋은 거 먹다가 자꾸 다른 거 인스턴트 먹으려면 그게 목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전히 올라간 상태에서는 모든 욕구를 다 높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만약에 결혼이라도 했으면 이 개인이 그렇게 돈을 쓰면은 모르겠지만 집안이 만약에 그렇게 돈을 쓰면 뭐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나 이제 뭐 애들까지 또 전부 다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뭐 애들은 뭐 학원도 뭐 애들 뭐 좋은 거 보내야 되고 뭐 무슨 고니 무슨 뭐 특수고등학교 뭐 특목고니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런 집이 가정적으로 화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기 욕구를 절제하지 않는 이상 그 돈으로만 이제 그 여러분들 그뭐 기사에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집안이 평탄하게 유지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애들 사고라도 한번 치면 어렸을 때부터 뭐 사고 치고 이런 애들 어렸을 때부터 뭐 사고 치고 마약하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술 처먹고 다니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도 또 웬만해가지고 그 남편이랑 마찬가지처럼 이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해서 좀 이렇게 있는 거 쓰셔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똑같은 옷 입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본인이 연예인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계속 더 고가에 그냥 똑같은 수준도 아니에요. 남이 고가일 건 자기도 고가일 거예요. 그러면 또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십억 벌어가지고는 이게 유지가 안 돼. 그런 식으로 몇 달을 뭐 한 몇 년 쓴다고 30억이 나면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도박으로 30억이 날아가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 그 성공이라는 건 그 이후에 또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이제 명예욕 중에서도 사람이 이제 돈으로 그 정도 써도 이제 되는 사람들 몇백억씩 벌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돈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돈보다 더 알아주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또 뭐 지역 유지분들 이렇게 아 이제 당신도 한번 나가봐야지 뭐 이렇게 예?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총선 때도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TV에도 방송이 되는데 어느 당이 그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을 누르고 잠깐 득세했던 그 당이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그 안철수 씨가 이제 이끌었던 당인데 아무튼 그 당에 이제 완전히 그 전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손학규 씨께서 이제 대표이셨는데 그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그 지지자들한테 인사하고 나가는데 그 뒤에 따라가시던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방송인데 거기 생중계를 아 저기 녹화하러 방송이 됐는데 따라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어떡해요? 저희 이번 선거에 빚까지 얻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울면서 뭐 손 대표님이 무슨 해줄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분명한 그 다 그런 게 아니지만 현실 중에 또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 그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뭐 남편분이 남겨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말아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이후로 더 이상의 어떤 욕망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을 기울이게 되고 그런 이해들이 허다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순식간에 이제 뭐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제 몰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다, 어떤 그 모양새로 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다른 거에 많이 빠집니다. 뭐 위로가 되는 뭐 마약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여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올라가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냥 제가 뭐 부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확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성공을 해도 그 이후에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외롭고 왜냐면 욕구는 재생산되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뭔가 레벨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갔지만 거기서 또 그 모든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명예 욕구, 자아의 자기 실현의 욕구. 실제 이제 닥터 멜스로는 박사가 인간의 5단계 욕구설로 한 거.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그 더 나은 것들을 찾는 끊임없는 이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외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성공하면 좋아요. 좋은데 그 좋은 것도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대 어디 가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절대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를 지킬 수 있어요.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호주 멜번에서 제가 사업 비자를 받으려고 그 술집을 했었다고 했죠, 지하에. 근데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스 회사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법률 회사까지 갖고 있는 우리 이탈리아 아주 키가 적은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저는 그분을 이제 몇 개월 있다 처음 만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체구도 요만하신 분이 막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걸어오시면서 따뜻하게 손을 내주면서 막 반가워해주고 저를 정말 아들처럼 아들처럼 대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커피숍 가서 이제 얘기하자는데 그 이탈리아 분들 에스프레소에다가 이 달고나처럼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을 두 개 톡톡 넣으시더라고요. 쓱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홀짝 드시던데 진짜 뭐 커피 드시는 것도 뭐 정말 아니 무슨 큰 주스 회사에다가 저희 건물뿐 아니라 다른 건물도 많은 것 같아요. 제 건물 집주인에다가 법률 회사까지 갖고 있는 분이 그 구석에 카페에 앉아서 그걸 그렇게 참 맛있게 드시면서 야 뭐 힘든 거 있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뭐 이렇게. 본인도 이민자셨으니까 이탈리아 이민자셨으니까 그 사모님도 참 되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 어디 가서 내세우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명품으로 누구는 뭐 가방 사네, 누구는 무슨 디자인에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올라가는 걸 한두 끝도 없는 걸 알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똑똑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냥 허스름하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아니 성공을 했는데 좀 티도 내고 위험한 걸 알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담장에다가 그 병 깨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위에다 이렇게 담장에다가 병 깨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평범하니까 아유 뭐 가봐야 뭐 집이랑 똑같은 집. 동네는 이제 좋은 집이겠죠. 동네가 자체가 이제 다 좋은 동네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검소하고 경계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가 돼도 이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절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거품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그게 거품인지를 알아요.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거품인지를 알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쇼잉 오프 하는 건 다 거품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겠어.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먹는 것도 에스프레소 그 한 잔에 행복해 할 줄 알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근데 아무래도 성공이라는 게 달콤한 게 뭐냐면 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돈 많으면 좋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성실한 노력에서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다른 요소에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게 법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관건이 이번에 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지금 이 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10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만 돼도 이게 지금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10명만 돼도 G335 모이면 벌써 선호 그룹이잖아요. 이게 유지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그룹을 이끄는 10명 넘어가면 이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 1000명, 근데 5천만이에요. 아니, 그냥 5천만을 유지하는데 이 법이 지금 작동을 안 하잖아요. 응? 법이 너무, 어떤,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신문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사회면에 많이 나오는 게 집행유예 같아요. 누구를 더 깜빵에 쳐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공정하게 뭔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지금 신문만 봐도 집행유예인데 실제적으로 집행유예 받아야 될 사람들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태반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 위장자들 자체가 그 리더 그룹들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권에만 혈안이 됐어서 이 법을 갖다가 제대로 좀 잡아줬으면 그런 사람이 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경쟁 속에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 집행유예 받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한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그동안에 자기의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러다가는 다 집행유예 받을 사람이 되겠어요. 예? 걸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냥 법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해지고 군에서도 기강이 해해지고 이거는 법 자체가 거기다가 또 법만 그렇습니까? 법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온갖 이런 미디어나 대중들에게 중요한 게 되게 큰 매스미디어사에서 이 거대한 집단에서 필요한 게 법도 법이지만 그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어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 언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짜 기사들이 문제죠. 좀 문제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주로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 거품을 갖게 만듭니다.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들어요. 자꾸 뭐가 났고 누가 뭐 했고 누가 몇 억 벌었고 누가 몇 억 맨날 그냥 이 껄핏하면 누가 어느 집 방에서 여직원과 신문 기사인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불만을 갖게 하고 부족함을 갖게 하고 빈곤을 갖게 만들어요. 빈곤감을.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거든. 여러분들 능력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대학은 다르지만 이 대학 문제도 이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배움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분배는 공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는 창의성을 떨어뜨리고요. 이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회를 아주 저도 자학하긴 하지만 절대 이 공평한 분배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공정한 분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 전에 근데 저는 교육은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공정하고 또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공정해야죠. 공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풋이 다 다르고 분야가 다 다른데 인풋을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많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이라든가 언론 자체가 여러분들을 자꾸 이 가치관을 흔들고 또 삶에 대한 어떤 목표를 허황되게 자꾸 잡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빚을 지게 하고 더 꿈꾸게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야 그 대출된 돈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뭐 하건 그래야 거기서 이제 또 물건도 이제 좋은 걸 사고 뭘 사야 그 사람들이 또 광고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 뜯어먹는 거나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진정한 부자, 성공한 부자,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부자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도 이런 데 자꾸 나와서 뭐 돈 버는 법 이런 거를 저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이에요. 씀씀이를 자기가 스탠다드를 올리면 거기 맞추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뭐 한 끼에 뭐 계속 KBR을 3끼 내내 먹은 것도 질립니다. 이게 이 쾌감이 이게 한계 효용이에요. 효용성이 한계라는 게 있어요. 옷이라는 것도 맨날 바꾸다 보면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필리핀 바나나를 1년에 한 번 먹어봤어요. 워낙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지금 뭐 바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뭐 바나나 먹고 난 진짜 바나나 먹으면 많이 내가 먹는 마음껏 먹는 게 소원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절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모든 욕구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욕구를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컨트롤하고 그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자기 욕구로부터의 해방이 개인으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억제는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자유죠. 그런 능력을 갖는 것.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부자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뭐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갈 수도 있겠고 뭐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처럼 허황된 거품을 버리고 대출 많이 받지 않고 남들이 막 몰아간 대로 가지 않고 야 이번에 어디 투자 뭐 한 이런 일확천금 이 인생이라는 건 일확천금을 어디서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가게에 이제 가끔씩 호주에서 이제 옛날에 워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농장에서 일하고 그때는 돈 많이 벌었어요. 뭐 한 10,000불, 20,000불씩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가끔씩 멜번 시티에 내려오면 저희 집에 와서 그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막 수대로 다 시키고 근데 그 친구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돈을 많이 번 줄 아세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호주에서 돈 버는 건 간단합니다.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돈을 쓰지 못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느냐. 돈을 비행기 잡아서 이제 비행기 날리고 그러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아니 종잣돈을 모아야죠. 응? 그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정말 다른 가치관 가지고 자기가 진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출 받는 것보단 종잣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지출을 조절을 하고 자기 욕구를 조절하고 욕구로부터 자유롭고 진정한 욕구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그 진정한 자유를 바탕으로 열심히 그렇게 되면 삶의 어떤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도 깨닫게 되시고 기쁨도 얻게 되시고 돈도 모으시 당연히 돈을 안 쓰면 당연히 모이죠.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모이겠죠. 많이 번 사람들은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많이 쓰면 내려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올려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뭐 여러분들이 버는 거나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자유는 무슨 여전히 불안하지. 그죠? 여전히 외롭고 친구도 뭐 돈 많으면 다 어떻게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옆에서 뭐 좀 혜택 보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진정한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삶의 거품을 빼고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그런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처럼 꾸준히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조정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성공하실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마라 라고 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허황된 지금 그 여러분들 눈앞에 주변에 뭐 언론 미디어에 주에 나오는 모든 그런 돈 뭐 람보르기니 뭐 명차 이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차는 밖에 4개만 있으면 차입니다.
브레이크 잘 밟히고 밤에 등 다 들어오면 그게 차예요. 여러분들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밖에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람보르기니 하면 너도 몰라요, 전 가격이. 근데 그냥 자기 만족만 줄이면 나는 그냥 평범한 차도 편한데, 저는 그냥 밖에 내기면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직업이 버스 드라이브 투어 가이드라서 맨날 차를 보면 지겨 죽겠고, 근데 뭐 명차를 뭐 굳이 타야 될 생각도 없고 뭐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성공하는 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시면 성공이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성공을 부릅니다. 성공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쫓아가면 달을 쫓아면 달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달을 등지면 달이 계속 여러분들 쫓아오죠. 저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고 해서 성공을 바라보면 달을 바라보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잘 사는 부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부자들처럼 여러분들 성공하시면 똑같이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셔야 되겠지만 그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뭐 성공했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밖에 내기면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열심히 제 자신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말 뛰어나신 분들 많거든요. 정말 나름대로 인정받는. 근데 저도 뭐 못지않게 지금 나이가 54시지만 뭐 건방지게 얘기하면 올해도 뭐 많고 지금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효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효용성을 이기게끔 저는 저를 이제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한때는 제가 뭐 35세 이민 와가지고 50살 때 호주 회사 도전해가지고 여기 호주 멜번에 있는 호주 회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영어로 영어로 가이드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몇 개월하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렇게 큰 돈을 못 벌고 뭐 하긴 했지만 돈도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 정도는 있고 또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갈고 닦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일을 하면 뭐 돈이 계속 들어오겠죠. 제 자신을 계속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제가 몸이 건강한 이상 계속 돈을 벌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벌면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쌓아진 게 있으니까 집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집이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청소도 오래 안 걸리고 그 삶이 너무 편해요. 모든 욕망에서 저를 자꾸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막 집 넓은데 한번 호주 와가지고 나도 넓은데 살아보자 그래서 막 2층 집에 정말 한 600스퀘어 한 200평 되는 집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청소하는데 막 2박 3일 막 노가다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넓으면 아니면 누굴 써야 되는데 그 아줌마가 에? 집에 딴 사람 많이 들면 불안하잖아요. 에? 그러면 또 좋은 철제 금고 사주셔야 되잖아. 얼마나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가치관과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합니다.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모두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모두가 다 빌 게이츠가 됩니까? 응? 어떻게 그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이 흔들리는 법이라든가 안정되지 못한 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거품을 매기는 그런 언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다 아시는데 이제 혹시 젊은 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넘어가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돈이 많은 게 제일 부러워하니까 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숨어 있는 부자들처럼 그런 습관을 갖지 않는 이상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안 쓰고 계속 모으면 계속 모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은 안 쓰면 모이게 돼 있어요. 자기 욕구를 줄이면. 간단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이라는 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100세 시대인데, 뭐 은퇴하신 분들 더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하고 살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서부터 열심히 꾸준히 보람있게 사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빌 게이츠 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욕구를 딱 응? 그리고 물론 외적으로 정부의 역할도 있고 언론 역할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을 뭐 놔주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 그 말하지 않는 부자들의 습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시면 더 성공을 빨리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의 크기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크지 않기 때문에 점점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남들처럼 뭐 이렇게 딱 해서 그거 유지하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 말씀 오늘 좀 들었다 보니까 되게 주저없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절대 성공하지 마라 뭐 이런 좀 도발적인 주제로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진의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드디어 이제 내일 골프 치러 갑니다. 여기 이제 규제가 풀려서 제가 멤버십이 있는데 호주는 뭐 골프 친다니까 제가 뭐 잘 사시는 걸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는 제가 멤버로 가입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인데 한 달에 100불이에요. 한 달에 8만 원. 그래서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를 8만 원에 아무 때나 그냥 자유롭게. 이거는 좋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달 넘게 이제 못 가는데 가서 뭐 푸대덕 거리더라도 한번 즐겁게 또 치고 와야죠. 비 온다는데 뭐 그래도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또 운동도 좀 해야 다리 힘도 길러요. 또 운전할 거니까 또 한번 다녀오도록 하고요. 관련된 얘기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